지은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열어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소중한 목걸이, 할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붓언니 민지가 여자친구 수아와 함께 방 안에서 그 목걸이를 걸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지은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언니, 그건 내 거야. 왜 훔쳤어? 민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풀며 웃었다. 아, 지은아. 그냥 잠깐 빌린 거야? 수아가 예쁘다고 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마. 응. 하지만 지은은 이미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지은의 옷, 화장품, 심지어 돈까지 사라지곤 했고 그때마다 민지가 수아와 함께 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엄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 지은이 울면서 고백하자 엄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민지가 왜 그랬을까? 수아가 어려운 형편이잖아. 내가 좀 양보할 수 없니? 가족인데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엄마는 재혼 후 민지를 더 아끼는 듯 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아빠와 민지가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은은 늘 외톨이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지와 수아의 관계는 이미 집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민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아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엄마는 그것을 친한 친구로 치부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특히 보수적인 우리 집안에서. 지은은 민지가 수아를 위해 훔친 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였다. 하지만 왜 내 것을? 왜 나를 희생시키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민지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수아가 그 목걸이를 걸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댓글에는 커플템이라는 장난스러운 말들이 달렸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대학에서 만난 여자 선배를 좋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숨기고 포기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때문에. 민지는 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 수업 중에 지은은 집중할 수 없었다. 교수님의 강의가 귓가로 스치기만 했다. 점심시간에 친구 혜진에게 털어놨다. 얘야, 그건 도둑질이야. 엄마가 왜 민지 편을 들어? 혜진이 물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민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나 봐. 수아 집이 가난하대. 그런데 왜 내 물건으로 그걸 메우는 거지?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너도 말 좀 해. 그냥 넘기면 안 돼?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를 마주쳤다. 민지는 죄책감 어린 눈으로 지은을 봤다. 미안해, 지은아. 목걸이 돌려줄게. 하지만 지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니, 이건 물건 문제가 아니야.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민지는 눈을 내리깔았다. 수아가 좋아할 것 같아서. 수아 없으면 안 돼.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찔렸다. 민지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은을 아프게 했다. 저녁에 가족 모임이 열렸다. 새아빠는 출장 중이었고 엄마와 세자매가 테이블에 앉았다. 지은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엄마,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민지 언니가 내 물건을 훔쳤는데 왜 나보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엄마는 인상을 찌푸렸다. 민지가 왜 훔쳤을까? 내가 평소에 민지한테 잘 안 해주잖아. 재혼 가족인데 화목하게 지내야지.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도 가족인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민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수아에 대한 사랑이 뒤엉켜 있었다. 수아는 민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를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숨겨왔다. 이제 대학생이 돼서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지은을 상처 주고 있었다.
민지는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사랑 때문에 가족을 아프게 해도 돼?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엉망일까? 민지 언니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닌데 왜 나를 통해 표현되는 거지? 엄마의 편애가 싫어.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민지의 성적 지향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자신에게 온다는 게 화가 났다.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하고 그 압력이 가족 내부로 스며들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다음 주, 지은은 수아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기다리던 수아는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지은 씨, 미안해요. 민지가 목걸이 빌린 거 몰랐어요. 지은은 차가운 눈으로 수아를 봤다. 빌린 게 아니에요. 훔친 거죠.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민지한테 부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쁘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수아의 눈빛에 숨겨진 간절함이 보였다. 수아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다. 민지가 그녀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민지가 없으면 저는 버틸 수 없어요.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수아의 말에 지은은 동정심이 들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차별받았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 하지만 그게 지은의 물건을 훔치는 핑계가 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엄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민지 언니와 수아 씨 관계 알아요. 엄마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지.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속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동성애요.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 없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렬했다. 보수적인 가치관이 뿌리 깊었다. 민지는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지은이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건가? 민지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야, 지은이가 우리 관계를 엄마한테 말하려 해.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어쩌면 좋지? 나, 가족 잃을까 봐 무서워. 민지는 이를 악물었다. 지은아, 왜 그래? 나도 내 가족인데. 학교에서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성적이 떨어졌다. 친구들은 걱정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솔직히 털어놨다. 집안일이야. 의부선이가 내 물건 훔쳐서 여자친구 주고 엄마가 편들어. 친구들은 놀랐다. 여자친구. 와, 그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 아니야? 문제는 불공평함이야.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에서 사회의 편견을 느꼈다. 동성애에 대한 속삭임이 들렸다. 저녁에 민지와 지은은 방에서 마주쳤다. 민지는 화가 나서 말했다. 지은아, 왜 엄마한테 그런 말 해? 우리 관계가 뭐 어때서? 지은은 맞받아쳤다. 언니 관계가 어때서? 나한테 피해주지 마. 왜 내 물건으로 사랑 증명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 수아를 사랑해. 하지만 가족도 사랑해. 왜 선택해야 해? 그 순간 두 자매의 갈등이 깊어졌다. 사랑과 가족 사이의 딜레마. 엄마는 그날 밤 새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민지가 이상해. 지은이가 이상한 소리 해. 새아빠는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해. 아이들 일인데. 하지만 엄마의 불안은 커졌다. 그녀는 민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아와의 사진, 편지들이 나왔다.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내 딸이 왜?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엄마의 행동을 알게 됐다. 그녀는 수아를 만나러 나갔다. 수아야, 우리 헤어질까? 수아는 울면서 안겼다. 안 돼, 민지야.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민지는 갈등했다. 사랑을 포기할 수 있을까? 가족을 위해? 그녀의 내적 충돌이 시작됐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자신의 감정. 모든 게 뒤엉켰다. 지은은 그 광경을 창밖에서 봤다. 민지가 수아를 안는 모습. 지은의 마음에 질투와 동정이 섞였다. 나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 하지만 왜 언니만? 지은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시 생각했다. 그녀도 여성에게 끌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억눌렀다. 이제 그 감정이 솟구쳤다.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엄마가 말했다. 민지야, 수아와의 관계가 뭐야? 민지는 침묵했다. 지은은 지켜봤다. 이 순간이 터닝 포인트였다. 민지가 선택해야 할 때,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수아는 내 여자친구예요. 사랑해요. 엄마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건 잘못된 거야. 사회가 어떻게 볼지 알아? 새아빠가 돌아온 자리에서 이 대화가 벌어졌다. 새아빠는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내 감정은 이해해.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 지은은 놀랐다. 새아빠의 반응이 의외로 부드러웠다. 엄마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내가 민지를 잘못 키웠나? 재혼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 가족관이 그녀를 괴롭혔다. 동성애는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이웃들의 시선,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상상됐다. 엄마는 결심했다. 민지를 고쳐야 해. 다음 날, 민지는 수아와 공원에서 만났다. 엄마가 반대해. 어쩌면 좋지.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나 때문에 가족 잃지 마. 하지만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수아의 가정은 이미 깨졌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민지는 수아를 안으며 생각했다. 왜 사랑이 죄가 돼? 사회의 정형화된 틀이 그들을 옥죄었다. 지은은 학교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교사는 말했다. 가족 갈등은 흔해.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 지은은 고백했다. 저도 여성에게 끌린 적 있어요. 하지만 숨겼어요. 상담교사는 따뜻하게 말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지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니 현실이 기다렸다. 엄마는 민지에게 상담소를 추천했다. 거기 가서 치료받아.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민지는 분노했다. 엄마, 사랑이 병인가요? 지은은 그 대화를 듣고 개입했다. 엄마, 그건 잘못됐어요. 민지 언니를 존중해야 해요. 엄마는 지은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지은은 상처받았다. 이제 그녀가 악당이 됐다. 민지는 수아와의 만남을 줄였다. 압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해. 포기하지 마. 수아는 답했다. 나도. 하지만 무서워. 그들의 사랑은 지하로 숨었다. 사회의 눈을 피해. 민지의 내적 고통이 커졌다. 가족을 배신하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지은은 친구 혜진과 이야기했다. 우리 집 엉망이야. 민지 언니 때문에. 혜진은 말했다. 동성애. 요즘은 괜찮아. K-팝 아이돌도 많아.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은 안 그래? 엄마가 완고해. 혜진의 말에 지은은 사회 변화를 느꼈다. 젊은 세대는 개방적이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여전했다. 새아빠는 지은과 단둘이 이야기했다. 지은아, 내 엄마는 걱정해서 그래? 민지 내 언니를 사랑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 엄마는 나만 미워해? 새아빠는 안아줬다. 아니야. 내 엄마는 재혼 후 불안해. 균형을 맞추려 해. 지은은 새아빠의 따뜻함에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했다. 민지는 결국 상담소에 갔다. 상담사는 말했다. 내 감정은 정상. 가족과 대화해 민지는 용기를 얻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변하지 않아. 수아를 사랑해, 범마는 소리쳤다. 그럼 집 나가. 민지는 충격받았다. 가족의 배신. 그녀의 선택이 시작됐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고 개입했다. 엄마, 왜 그래요? 민지 언니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지은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가족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한 게 맞았으니까. 민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답게 살게 이 수아의 집으로 향했다. 수아는 민지를 안으며 울었다.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내 가족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사회의 차별, 경제적 어려움. 레즈비언 커플의 삶은 쉽지 않았다. 지은은 집에 남아 엄마를 위로했다. 엄마, 민지 언니를 받아들여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친척들이 알면? 지은은 말했다. 사회가 변해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엄마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돌아봤다. 내가 잘못된 걸까? 새아빠는 중재했다. 여보, 민지를 불러오자. 대화하자. 가족 상담을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좋아요. 우리 모두 노력해요. 하지만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아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고독했다.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압력. 지은은 대학에서 LGBTQ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어요. 사회가 우리를 인정 안 해요.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동아리 멤버들은 공감했다. 내가 용기 내서 말한 게 대단해. 지은의 내적 성장이 시작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어? 엄마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집에 와. 엄마가 잘못했어. 민지는 망설였다. 엄마, 수아도 같이. 엄마는 침묵했다.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민지는 말했다. 그럼 안 가.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민지의 선택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지만 고통을 안겼다. 수아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내 가족 포기하지 마. 나 때문에. 민지는 울었다. 너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버텼다.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지은은 민지를 만나러 갔다. 언니, 엄마가 기다려. 민지는 웃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말 안 했으면 영원히 숨겼을 텐데. 지은은 미안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민지는 안아줬다. 아니야. 내 덕분에 자유로워졌어. 자매의 화해가 시작됐다. 엄마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녀의 성적 지향은 부모의 탓 아니에요. 받아들이세요. 엄마는 노력했다. 책을 읽고 다큐를 봤다. 한국 사회의 변화, 퀴어 퍼레이드. 그녀의 시야가 넓어졌다. 민지가 행복하면 돼.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수아도 초대됐다. 긴장된 분위기. 엄마가 말했다. 수아 씨, 환영해. 우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민지는 행복했다. 하지만 지은은 복잡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억지?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각 인물의 성장이 보였다.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했고
민지는 독립을 배웠다. 엄마는 편견을 극복하려 애썼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지와 수아는 함께 사는 삶에 적응했다. 직장에서의 차별을 이겨내며 민지는 디자이너로, 수아는 카페에서 일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명절 때마다 어색한 만남.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다. 그녀도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이름은 유진. 지은은 가족에게 솔직히 말했다. 엄마, 저도 동성애자예요. 엄마는 이번에는 덜 놀랐다. 알았어. 행복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변화가 느껴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속삭임, 친구들의 이별. 지은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우리는 정상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지도 참여했다. 자매는 함께 싸웠다. 엄마는 친척들에게 민지의 사정을 말했다. 우리 민지가 수아를 사랑해 친척들은 충격받았지만 일부는 이해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하지만 일부는 비난했다. 집안 망신이야. 엄마는 버텼다. 내 가족을 지킬게. 새아빠는 지지했다. 여보, 잘했어. 가족은 서서히 재결합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의 배신감, 지은의 분노, 엄마의 죄책감. 그들은 대화를 통해 치유했다. 마지막으로 민지와 수아의 결혼식 같은 모임이 열렸다. 비공식적이지만 가족이 모였다. 지은은 축하했다. 언니, 축하해. 민지는 웃었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그들은 여전히 숨겨야 할 때가 많았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 이야기의 끝에서 묻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